안녕하세요. ERP 사업부문 최미숙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유통산업의 이커머스 시장은 급격히 팽창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은 그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됐고요. 특히 내년은 3년차 코로나 팬데믹과 비대면 쇼핑 일상화 등으로 유통기업의 경영에서 IT는 정말 중요한 그 역할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노후화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는 기업의 IT 시스템을 어떻게 통합하고 개선하느냐가 그 기업의 비즈니스의 성패와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통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고객사 분들을 위해서 유통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 트렌드와 어떻게 하면 IT 혁신을 통해서 유통 강자가 될 수 있는지 ERP10을 중심으로 저희 사업본부의 허정민 부장을 모시고 그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준비된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준비즈온 ERP 사업본부 허정민 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유통 그리고 B2C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하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기존에 저희가 ERP 구축한 사례와 더불어 어떤 내역들을 저희가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저희 신제품인 ERP10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구현된 사례 중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6년 전, 7년 전쯤에 화장품이 국내에서 굉장히 그 날개도 친 듯이 팔리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여러 그 화장품 중소 또는 중견기업들이 그 ERP를 도입하기 시작했었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 대부분 수기로 하거나 회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쇼핑몰 플랫폼만 운영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ERP를 관리함으로써 뭔가 원가 그리고 손익까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요. 이런 화장품 업종을 저희가 하면서 사실 이 화장품 업종이 다양한 유통 채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커머스도 그렇고 매장도 가지고 있고 수출들 하기도 하고요. 도소매도 하기도 하고 체화재고 같은 경우는 또 덤핑으로 그 도매상에다가 또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을 진행하면서 그 저희 더존 ERP에 있는 유통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화장품 업체로는 수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저희 YG, 뭐 포스트 코스메 그리고 LMP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팩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15년도에 매출이 한 1,000억 미만일 때부터 저희 그 ERP를 구축해서 사용을 해왔고 지금 되게 급성장한 그리고 아주 이제 규모가 커졌죠. 지금도 저희 ERP를 가지고 계속 고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고도화하는 내용들이 저희가 IT 환경이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코로나처럼 환경에 대한 변화가 사실은 우리가 그 유통에 대한 그런 채널 변화와 거의 비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채널들에 대한 그 거래 내역을 어떻게 ERP에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도화하고 커스터마이징 하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카카오 프렌즈라는 그 기업을 하면서는 지금은 다시 이제 IX로 편입이 됐죠. 이때 분사해서 나왔을 때 이제 저희 ERP 중에 아이큐브라는 제품을 사용하다가 실제로 아이큐브는 패키지 제품이다 보니까 카카오는 사실 온라인도 있지만 매장을 굉장히 활발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장에 대한 물동까지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확장형 ERP를 도입하셨고요. 이커머스 외에 그리고 매장 그리고 3PL 창고 운영 이런 부분들을 저희 ERP로 구현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베이 코리아도 저희 ERP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베이에서 전사가 사용한 건 아니고요. 사실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제 그 플랫폼에서 직접 셀러가 되어서 우리가 상품을 구매하고 직접 상품을 판매해서 상품 유통을 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 유통을 하는 사업에 저희 ERP를 적용해서 우리 셀러들과 인터페이스를 하고 그리고 구매에 대한 물동을 인터페이스해서 우리가 상품 원가까지 적용해서 우리가 회계정보까지 도출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나미 같은 경우도 인하우스 또는 뭐 외산 ERP 베이스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국산 ERP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더존 ERP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모나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채널이 엄청 많습니다. 매장도, 자체 매장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 이제 도소매에 유통을 하기도 하고, 이커머스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물동들을 다 ERP 내에서 오더를 수집하고, 그리고 3PL하고 연동해서 처리를 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ERP10으로는 현대백화점 29개 법인을 모두 저희 ERP10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 프로젝트는 100억 원 정도 규모로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2018년부터 수행을 해서 2019년에 그 오픈을 한 상태이고요. 현재도 저희 ERP10을 직접 IT실에서 확장해 나가면서 자체 개발 운영하시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BC 마트 그리고 윈윈 스포츠 등이 되겠는데요. 이런 윈윈 스포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나이키 3대 총판 규모의 회사입니다. 윈윈 스포츠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은 저희가 옴니 채널을 되게 앞서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요즘에는 그 유통업체들이 이커머스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성장을 하고 나서 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마케팅하고 그리고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매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에 먼저 팝업 스토어 형태로 나가다가 결국 입점을 하고 그리고 로드샵까지 운영하는 형태로 가게 됐는데요. 실제로 요즘에는 그런 매장을 우리가 판매하기 위한 고객이 직접 로드샵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가는 수단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고객이 우리 매장에 와서 비치되어 있는 상품을 보고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상품을 매장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매장에 있는 키오스크 또는 본인의 모바일로 주문을 하게 되면은 실제 배송은 물류센터에서 고객의 집으로 바로 배송해주는 그러한 창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커머스가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장이 사실은 내가 물건을 구매하러 직접 물건을 회수하러 가는 목적이 아니라 이커머스 상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직접 내가 가서 만져보고 입어보고 체험을 하기 위한 그런 마케팅 수단으로 지금 점점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사실은 뭔가 오프라인 형태로 운영하던 그런 유통사업보다는 우리가 이커머스 위주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지금 이용하는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매장들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패션과 관련돼서는 N9이라는 좀 1000억대 이상의 그런 대규모의 소모몰 사이트를 저희가 ERP 구축을 했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이커머스가 주 채널이고 매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패션이나 이렇게 그 이커머스를 주로 하는 사업을 하면서 사실 대용량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N9 같은 경우에도 SKU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하루 주문량이 뭐 10만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명절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중국의 특별한 기간이 있죠. 그런 기간에는 해외 특송까지 엄청나게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일시적으로 뭔가 속도에 대한 그런 저항을 위해서 사실 물동이 많은 곳에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오라클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을 적용해서 뭔가 속도가 더 이렇게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튜닝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는 그런 대용량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원활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제품인 ERP10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니 데이터베이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오라클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고객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뭐 국내에 있는 뭐 인메모리 DB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오픈소스 뭐 마리아 같은 DB라던가 이런 DB도 적용이 가능하게끔 내부의 프로시저나 트리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라클 베이스에서 제공하는 펑션하고 어느 정도 충분히 그런 펑션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빠른 기간 내에서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ERP10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런 유통기업들이 차세대 ERP라고 많이 합니다. 요즘 ERP 고도화나 ERP 교체 사업을 하면서 차세대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라는 사업에 대한 배경 그리고 어떤 내역들을 목표로 잡아서 구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사업이라는 보통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RFP를 많이 작성을 해서 띄우시죠. 그 RFP도 그렇고 내부에 보고하실 때도 차세대 ERP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재 배경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유통업종 중에서 사실 기존의 확장형 ERP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은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회계 쪽에 포커싱 해가지고 우리가 재무 데이터 결산을 하기 위한 그런 회계 솔루션을 쓴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패키지형 ERP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더 많았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많은 판매 채널이 발생됨으로써 그리고 많은 상품들을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품이 어떤 채널에서 운영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손익이 얼마만큼 남는다라는 그런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대기업 수준 또는 뭐 중견기업 이상의 수준에서 이런 다양한 세그먼트별 손익 관리를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현재 실시간 원가를 보기 위해서 ERP를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매출이 뭐 200억, 뭐 150억 하다가도 갑자기 다음 연도에 1000억을 하는 그런 유니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니콘 기업들은 내가 언제 그런 유니콘 기업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되게 지금은 ERP를 도입할 때 우리는 실시간 손익을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꼭 해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이제 우리나라 ERP 국내 유저들도 굉장히 뭔가 ERP를 결과단에서 운영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결산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실제 ERP를 활용해서 우리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포커스에 좀 더 이렇게 맞춰줘서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굉장히 그 유통업종은 그 IT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판매할 수 있는 채널도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왜냐하면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완전히 변화하기 따름이죠. 저희가 처음에 금방 최민숙 부장께서 그 인사를 드리면서 코로나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사실 기존에 우리가 배달 사업과 관련된 내용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기업들은 또 다른 채널을 이용한 다른 컨텐츠를 이용을 해서 뭔가 더 사업을 확장하고 또 대체 방안을 찾는 거에 또 집중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굉장히 이 유통과 서비스에 관련된 그런 업종들은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에 따라서 우리 사업이 변하니까 결국 ERP는 구축할 때 한번 컨피그레이션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이 변경될 때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설정으로 확장해야 되고 그 확장에 따라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냐 또 이 커스터마이징이 결국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고 이런 변화들은 ERP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기능뿐만 아니라 ERP의 플랫폼이 어떤 최신 플랫폼 기반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종속성이 없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최근에 RFP에는 모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핵심 과제라고 봤을 때 기존의 상품 운영에 대한 스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더 체계화 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요즘에는 직매입 그리고 직납 형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직매입과 직납을 운영하면서 우리의 ERP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매입과 매출이 직접 일어남으로써 데이터가 어떻게 자동으로 반영되느냐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커머스는 뭐 예전부터지만 지금은 이커머스 자체에서도 굉장히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커머스에 대한 비즈니스를 ERP 내에서 기본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라는 것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그 물동을 운영함으로써 우리가 재고 자산에 대한 관리 그리고 매출 원가 관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익 관리까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ERP를 도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검증되고 그리고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최신 플랫폼 기반으로 적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제가 기업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분석하면서 인터뷰한 결과도 있겠지만 사실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이 ERP 차세대를 하기 위해서 ISP 사업을 많이 하세요. 그 ISP 사업을 받으면요. 그 결과 보고서에 사실 대부분들이 ERP 플랫폼 베이스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기반으로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확장을 해나가자라는 결론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통과 관련된 그런 기능이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기능을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한 장표입니다. 그래서 코어로 볼 수 있는 업무들은 뭐 행사, 계약, 그리고 이커머스, 그리고 CRM, 그리고 요즘에 이 MD에 대한 활동마저도 ERP 영역 안으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결국은 이 MD분들이 우리가 이커머스에 있는 뭐 핫들이라던가 상품을 뭔가 잘 팔기, 지금 뭐 밤 11시인데 예를 들어서 MD분들이 밤 11시에 지금 먹어야 돼요. 라면, 무슨 라면, 이런 식으로 올리면 그때 라면이 또 핫들 코드로 쫙 매출이 또 올라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MD들에 대한 활동이 뭔가 우리가 운영하는 이커머스 사이트와 그리고 ERP 이렇게 이원화돼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ERP에 등록하면은 ERP에서 이커머스 사이트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이커머스 사이트에 반영하면 이런 것들이 취합돼서 ERP에 뭔가 마스터가 잡히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채널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결국 마스터를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실시간으로 편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MD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스페이스는 결국 점포에 대한 공간들을 얘기하죠. 저희가 보통 점포를 운영하면은 구색, 마크다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우리가 구색, 빛을 말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달걀 옆에는 뭐 기저귀 옆에는 맥주를 놓는다던가, 뭐 달걀 옆에는 뭐 후라이팬을 놓는다던가, 뭐 이러한 구색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ERP 내에서 구색을 어떻게 할 건지도 기존의 판매 데이터 그리고 매장에 있는 각 연결 데이터를 통해서 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입점되어 있는 그런 매장 관리, 그리고 입점되어 있는 매장도 임대 갑을 형태로서 계약에 의한 그런 다양한 우리 정산이 필요하시죠. 그런 정산 유형별 ERP가 어떻게 자동화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코어 영역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격이 이제 행사 또는 마크다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가격은 내가 정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납품하는 곳에서 정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 거는 결국은 우리가 뭐 대형 리테일러, 백화점이라던가 그리고 할인마트 이런 데는 나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지 않고 우리의 고객에 의해서 정해지는 가격에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물류적인 영역 그리고 구매 활동 그리고 무역, 판매, 정산, 재고 그리고 원가 손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ERP 코어 업무에서 어느 정도 코어 메가 프로세스로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인터페이스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매장과 관련된 포스, 그리고 이커머스 데이터 수집, 그리고 3PL, 우리의 창고, 그리고 물류를 대행해주는 3PL 업체들을 많이 운영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입점해 있는 리테일러들,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 뭐 그리고 이런 백화점들에 대한 EDI 주문 연동, 그리고 우리가 VMI식으로 납품하면은 그쪽에 판매 데이터 연동, 그리고 우리의 매출 정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매장이라던가 또는 이커머스에서 우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내역들에 대한 그런 결제 정보를 카드사한테 벤사를 통해서 받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결국 이 벤사를 통해서 나중에 입금 정보도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유통업체들이 상품을 많이 운영을 하시죠. 이 상품들을 우리가 직접 기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협력사가 기획해서 저희한테 납품해서 유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사와 우리가 SCM 관점 또는 상품에 대한 기획 관점에서 반드시 연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디지털 혁신 과제 측면에서는 차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예측을 하기 위해서 분석 활동이 가능한 시스템, 그리고 자동화가 가능한 시스템, 이런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디지털 마케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주로 어떤 것들을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제일 처음에는 품목, 우리가 운영하는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인 카테고리화를 할 것이냐, 이런 숙주 체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유통하는 채널에 우리 품목 정보 그리고 우리에 대한 매출 정보, 정산 정보를 만족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러한 정보들은 우리가 판매 운영 그리고 조달에 대한 운영 그리고 원가와 손익을 우리 관리해야 되는 단위까지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게 품목 마스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 마스터들을 우리가 실제 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동에 맞춘 스큐별로다가 어떻게 단품 운영할 것이며 그 전략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결국 MDM 같은 시스템처럼 ERP 내에서도 뭔가 통합 코드 그리고 뭔가 카테고리별로 뭔가 중복되지 않게 잘 체번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ERP 구축을 할 때 사실 ERP 구축이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컨피그레이션 잡아서 교육을 하는 게 ERP 구축이 아니죠. 실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그리고 현재 운영하는 업무에 대한 그런 내역들을 더 잘 관리해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그런 업무와 그런 마스터들을 체계화해드릴 수 있는 것들도 기존의 경험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도와드리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ERP에서는 그동안 뭔가 신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것들은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ERP 내에서는. 근데 지금은 신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소싱부터 품평까지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ERP 안으로 들어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ERP 내에 지금 현재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AI, 뭐 RPA 또는 이미지 로드 등등을 통해서 이런 품평 관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패션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협력사들이 직접 뭔가 패션에 대한 시즌 상품을 만들어 오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서 직접 우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에다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합니다. 그럼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우리 제품 기획자 또는 MD분들이 ERP 내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디자인 시안 또는 사진을 가지고 특정 화면에서 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직접 이미지 로드를 통해서 최근에는 이커머스의 모든 사이트들을 이미지를 비교해서 이미지에서 추출한 색상 또는 스타일 뭐 이런 내역들을 추출을 해서 비슷한 상품들을 쫙 가져오는 알고리즘들이 많습니다.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신규로 소싱해온 것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개발한 신규 상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지? 비슷한 스타일이 최고가는 얼마고 최저가는 얼마지? 그리고 이 상품을 제작하기 위한 원단들에 대한 원가가 기존에 얼마였지? 라는 거를 ERP의 기존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판가는 어느 정도로 정해야 되고 실제로 원가는 어느 정도 들어서 손익이 얼마만큼 남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품을 하면은 마진율이 어느 정도 될 거고 스큐를 얼마나 정도 생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전략까지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ERP에서 조금 소외된 기능들이었는데 지금은 ERP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ERP를 구축할 때 예전에는 ERP가 굉장히 뭔가 원가를 관리하고 수부를 관리하기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실제 우리 상품에 대해서 우리 사업을 운영하는 우리가 판매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더 올라와 있다. 그걸 많이 요구하시고 있다. 굉장히 ERP의 통합 시스템화를 시키시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ERP 내에서도 저희가 협력사와 이런 말씀드린 그런 협력사 품목 그리고 협력사에 대한 매장 채널 정보 그리고 협력사가 가지고 있는 재고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매출 매입과 이런 부분들을 다 포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ERP 내에서 별도 웹 SCM 또는 웹 판매 관리 이런 정보들을 다 운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유통 관련된 내용들은 핵심이 다양한 채널들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우리 직영 이커머스라고 하면은 우리의 뭐 쇼핑몰이죠. 자체 쇼핑몰이 되겠죠. 그리고 오픈마켓들, 그리고 직영 매장, 그리고 우리가 입점한 매장, 그리고 홈쇼핑, 그 외에 B2B 이런 영역들에 대한 주문들 그리고 매출 데이터들이 데이터 통합이 되는 것들은 결국 ERP 내에 있는 거고 이런 ERP 내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 이 혁신 기술을 적용해서 MD 개편, 구색, 마크다운, 임대, 통합 KPI, 시뮬레이션, 디지털 마케팅화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미래까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차세대 ERP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건 예제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요새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쇼핑몰 같은 데 가보시면 내가 한 번 들어가서 몇 번 내가 옷을 구매하려고 봤는데 비슷한 상품들을 알아서 추천을 해주거나 아니면 어울릴 만한 코디 상품들을 쫙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죠. 그런 알고리즘이 기존에는 그런 쇼핑몰에만 이용됐지만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매장에 입점해서 매장에 직접 손님이 들어왔을 때 고객에 대한 스타일, 옷 지금 사진들을 촬영을 해서 그 사진과 어울리는 것들을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RP에도 적용해가지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물류 쪽입니다. ERP 내에서 발생되는 수불, 그리고 이 수불을 운영하기 위한 직접 물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류적인 그런 물동 측면에서는 뭐 배송, 그리고 창고 관리, 피킹, 이러한 측면, 그리고 매장에 대한 실제 입출고, 이런 것들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모바일로 상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뭔가 수불에 대한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ERP 내에 저희가 플랫폼으로 가지고 있고요. 진짜 우리가 실제 물동을 운영하는 그런 전략 물류 같은 사업도 만약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물류 운영 회사인 삼성 SDS와 같이 진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서는 아까 스타일란다도 그렇지만 저희가 대한제품그룹 같은 경우에도 ERP 사업을 하면서 물류 전략 측면에서 같이 삼성 SDS와 저희와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ERP 내에서도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저희가 이미 구현된 사례가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웹 SCM을 통해서 우리가 ERP에서 발주를 내면은 우리 협력사들이 웹에 로그인을 해서 직접 발주에 대한 계획 정보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계획 정보들이 뭔가 납품이 될 때에는 거래 명세표를 직접 출력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럼 그 거래 명세표에는 바코드가 출력이 되어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RP 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기능을 가지고 해당 바코드를 인식을 시켜서 현장에서 바코드를 인식하면은 ERP 내에는 입고 데이터가 자동으로 생성을 시켜서 적시성을 확보하고 협력사와 결국 나중에는 매입 정보에 대한 내역까지도 저희가 정산에 대한 그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그 협력사의 상품 구매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단에 대해서 무상사급으로 주는 경우가 있다. 뭐 자재에 대한 무상사급 관리와 그리고 인가공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구매 모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이 예전에 IU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무상사급은 외주 모듈이라는 곳에서 적용을 했었는데요. ERP10을 하면서는 저희가 통합 구매 관리를 위해서 외주 모듈을 과감히 없애고 구매 관리 모듈을 프로세스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나중에 원가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외주 인가공에 대한 그런 결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끔 구매 모듈에 저희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성이 기존의 저희 ERP IU와 ERP10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작 발주, 패션 같은 경우는 이런 제작 발주에 대한 시방서들도 협력사와 운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유통에서 또 중요한 게 루트 시리얼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루트 시리얼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체화 재고 전략 운영까지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ERP10에서는 이런 루트에 대한 기능을 배치화라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IU 시스템은 루트는 수불을 구분해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근데 ERP10은 수불뿐만 아니라 이 로트 번호를 배치화시켜서 우리가 이 로트 번호별로 재고에 대한 자산 평가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창고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창고에 대한 웨어하우스, 로케이션, 섹션, 빈까지도 관리가 돼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ERP 내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현재 재고 그리고 가용 재고를 통해서 재발주를 언제 해야 되는지를 산출을 해야 될 텐데요. 이 ERP에는 사실은 현재 가용 재고뿐만 아니라 과거에 판매된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동일 시즌
현재 동년 동월 그리고 과거 3년치 평균 매출량 그리고 올해 성장치라는 것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재발주를 해야 되는 상품을 재발주해야 되는지 또는 재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산출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세청에서 이런 세금계산서 정보를 가져와서 매입을 간소화시킬 수 있는 정보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매장과 관련된 업무인데요. 실제 그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장을 거래처 형태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매장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매장을 직영 매장이 있을 수도 있고 가맹 매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특히 유통 쪽에서 프랜차이즈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매장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매장 마스터를 통해서 직영인지 또는 가맹인지, 가맹이면 우리의 거래처가 되는 거겠죠. 우리의 점주가. 그래서 이런 매장과 관련된 기능을 우리가 컨피그레이션해서 다양한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존이 사실 유통 중에서 사실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보면 유통이죠. 저희가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식자재 이런 것들을 다 본사 측면에서 점주들한테 납품하게 되는 형태인데요. 더존이 사실 예를 들면 교촌치킨이라던가 굉장히 그 본죽이라던가 국내에서 그런 탑 10에 되어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프랜차이즈 업종이 다 더존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존 확장형 ERP를 도입을 하시면 기존의 그런 프랜차이즈에 대한 프로세스까지도 뭔가 벤치마킹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매장과 관련된 정산과 수불들이 굉장히 형태별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을 컨피그레이션 잡고 어떻게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수불부를 구성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매장들이 입점된 상태다라고 하면은 그 입점된 국가의 정산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백화점 쪽에 입점된 그런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정산에 대한 로직이 복잡하죠. 그리고 굉장히 또 골치 아파 하십니다. 현업분들께서. 보통 이런 정산 처리를 펀칭 작업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내가 백화점에서 판매한 내역들이 백화점에서 정산한 정보와 맞는지에 대한 작업을 결국 펀칭으로 하는데 백화점에서 그 매출 내역을 상세하게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매장에 웹포스를 갖다 두고 매장에서 판매한 내역을 입력하고 그리고 별도로 백화점 포스를 또 입력해서 나중에 이것들을 대사해서 펀칭을 하게 되는데 결국 금액 가지고 비교하게 되죠. 왜냐하면 백화점이 우리 상품을 스큐화해서 개별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니까 백화점은 별도의 코드 관리가 있죠. 그래서 마크다운을 할 수 있는 그런 바코드, 대표 바코드 품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역들을 좀 얼마나 자동 처리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것들도 저희가 구현된 사례들을 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통을 하면서 이제 직접 매장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이 포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포스 데이터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RP에는 이런 포스 데이터를 별도로 인터페이스에 해서 보시는 대로 시간대별 판매 현황, 뭐 지역별 판매 현황, 매장 판매 순위, 그리고 회원 관리까지 있다라고 하면 연령별, 그리고 일자에 대한 날씨별, 계절별 이러한 다양한 레포트들을 뽑아서 우리가 고객들에 대한 기존 매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상품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변화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결국 이런 데이터들이 결국 나중에 디지털 마케팅화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커머스입니다. 이커머스는 사실은 요즘에 굉장히 고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몰별 상품을 등록하고 주문 수치, 배송, 매출 수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은 기본적인 해결 요소가 되겠고요. 요즘에는 소셜, 그리고 B2B 형태의 이커머스, 그리고 우리가 딜 형태를 가진 딜 코드 판매 관리, 이런 것들이 제일 골치가 아픕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딜 코드 관리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를 시켜줄 수 있냐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U에는 기존에 EC 모듈이라는 성격으로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EC 모듈을 통해서 샵링커, 뭐 플레이오토 이런 것들을 저희는 보통 뭐 이커머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ECM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솔루션과 인터페이스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ERP10에는 뭔가 EC에 대한 그런 모듈을 별도로 분리하기보다는
영업 모듈의 EC에 대한 기능까지도 적용을 해서 통합 우리가 오더 관리, OMS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 오더 관리 시스템, 통합 매출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영업 모듈에 다 탑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딜코드나 소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ECM 이런 뭐 샵링커나 뭐 비즈호스트 이런 곳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그래서 특정 유통업체 가보면 이런 것들을 몇 개씩 씁니다. 샵링커도 쓰고 사방넷도 쓰고 플레이오트도 쓰고 그러죠. 근데 최근에는 제일 많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를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외의 것들은 RPA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RPA 사실은 도입하기 검증이 안 됐거나 아니면은 기술이 겁나거나 아니면 비용이 좀 문제가 되거나 했었는데 요즘에 RPA 엔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쉽게 RPA를 도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요. 비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워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아니어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수준만큼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런 이커머스 사업을 주로 통해서 유통 사업을 하시는 기업들은 대부분 RPA를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결국 이런 ECM 관리 시스템 RPA를 통해서 ERP에 있는 주문 통합 수집을 하고 이 주문 통합된 내역을 영업 모듈 상에서 배송 관리 그리고 피킹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장도 역시 저희가 ERP 내에서 뭔가 대역대를 할당해서 갖고 와서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3PL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물류센터를 운영한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그 송장 베이스로 해서 피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저희가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클레임까지도 고객 관리적인 측면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결국 이런 송장별로 우리가 고객에 대한 그런 상담을 접수하고 그리고 클레임을 접수해서 반품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반품 배송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반품이 아닌 뭔가 상품권이라던가 아니면 비용으로 보상이 돼야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보상에 대한 결과도 ERP 내에서 등록을 해서 회계에 반영을 하거나 물동행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핵심적으로 결국은 손익입니다. 원가 손익인데요. 기존에 저희 국산 ERP 그리고 ERP IU 제품도 사실 상품 매출 원가 또는 제품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한 원가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고요. 그리고 회계 쪽에서 부문별 손익, 프로젝트별 손익을 구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유통업종은 사실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채널, 다양한 상품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실시간 손익을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품에 대한 손익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렇게 어디 스큐에 구애받으면 안 됩니다. 해당 상품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유통 구조를 통해서 어떤 영업 담당자가 그리고 어떤 고객 유형들한테 판매를 했을 때 얼마나 손익들이 남느냐 아니면은 손익이 모자르냐라는 것들을 빨리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은 더 잘 되는 사업을 우리가 더 확장시키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ERP10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차원 손익 분석을 할 수 있는 실시간 원가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세그먼트별로 우리가 실시간 손익 모니터링을 하고 실제 나중에 실결산을 통해서는 차이 조정에 대한 전표를 발행해서 우리가 표준원가 베이스의 실시간 손익 모니터링 했던 결과와 그리고 실제 결산을 하고 나서의 차이를 비교해서 기존에 우리가 더 원가에 대한 적합도를 맞추기 위한 그런 전략 체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ERP10에서는 과감히 기존과 달리 이런 실시간 포스팅, 실시간 원가, 실시간 손익에 포커싱해서 제품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국 데이터들은
우리가 빠르게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되게 육안적으로 시각화해서 딱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ERP 내에서도 굉장히 위젯 대시보드를 굉장히 이쁘고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얼마든지 개발을 자체적으로 해서 설정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시뮬레이션 가능한 BI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데이터 마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보통 처음에 ERP를 차세대 사업을 할 때 도입하기보다는 ERP에서 데이터를 잘 운영을 하고 손익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게 그 기반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체계화해서 BI로 가지고 그 전에는 ERP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위젯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이러한 그 유통 업종에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 변화에 따라서 계속 확장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손익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ERP10이라는 그런 제품이 더존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한 ERP10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ERP10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런칭을 한 거는 한 3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프로젝트 규모로 보면은 벌써 저희가 500억 정도 되는 사업 규모의 프로젝트를 ERP10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ERP10이 시장에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7년, 8년 전부터 ERP10을 기획을 할 때 전략을 이미 잡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7, 8년 전에 국내 많은 기업들께서 저희 쪽에 많이 방문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나눴습니다. 네. 특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측면에서 외산 ERP를 사용하면서 우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외산 ERP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대기업에 방문을 해서 실제 ERP, 그 외산 ERP를 사용하는 기능들을 잘 살펴봤고요. 그러면서 문제점을 저희가 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고비용을 지급하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코어 활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대기업들이나 공기업 또는 중견기업들이 ERP를 활용을 하면은 뭐 엔터프라이즈형 외산 ERP를 활용했을 때 코어 활용률이 40% 미만입니다. 보통은. 네. 심한 데는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건 대부분은 뭘 갖고 운영하나? 다 별도의 CBO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CBO를 별도의 화면으로 구성을 해서 그 CBO 화면에서 운영을 한 데이터들이 코어에 있는 DB에 박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코어 영역은 원가 결산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숫자를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 그럼 실제 업무는 거의 대부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 번째에 적혀 있는 종속성 문제인데요. 이렇게 코어 활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더군다나 외산 ERP는 그런 CBO로 개발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개발을 하고 외산 ERP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ERP에서 제공하는 그런 개발 툴, 그리고 개발 기술, 그리고 인프라 기술들만 활용을 해야 되는 굉장한 종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있는 그런 IT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있는 좋은 기능들, 좋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점점 발전해지고 우리가 되게 쉽게 접근해서 제품을 운영하고 싶은데 비용도 많이 나가고 코어 활용률도 떨어지고 기술 종속성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변화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저희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RP10이라는 제품을 개발하면서 저런 플랫폼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 ERP를 차세대를 검토하는 기업을 가보면 사실 지금은 2021년이죠. 지금은 ERP가 혁신이 되는 시기입니다. 아까 같은 DT 관점에서 뭔가 더 확장되고 혁신 기술을 반영해서 자동화되고 변화하는 시기인데 실제로 지금 기업들 대부분들이 보면 아직도 ERP를 가지고 뭔가 통합의 시기로 바라보는 차세대, 그리고 통합 관점과 뭔가 ERP 내에서 뭔가 기존의 레거시들을 운영할 수 있는 통합, 그리고 확장 기능의 시기, 확장 사업의 시기,
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아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혁신의 시기에 ERP를 운영하는 곳들은 결국은 아직은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트렌디한 그런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존 ERP 10을 적용하면 결국 통합, 확장, 혁신의 시기를 한꺼번에 잡아갈 수 있는 저는 그러한 제품이다라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IU라는 제품을 가지고 다양한 업종들을 많이 담았었는데요. 이런 다양한 업종을 진행하는 그런 노하우나 아니면은 그런 좋은 기능들을 ERP10은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ERP10에 대한 기능들을 그 중에서도 뭔가 점점 더 고도화해서 특히 대기업이나 그리고 글로벌 그리고 외산 ERP가 가지고 있다는 그 장점들도 저희가 흡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ERP10이라는 제품은 굉장히 플랫폼적인 측면, 그리고 트렌드적인 측면,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고도화되고 혁신적인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ERP10을 처음에 개발할 때 정리를 해드리면 탈외산 ERP를 하기 위한 고객들을 위해서, 그리고 IT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업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손익관리를 강화해야 되는 업종을 위해서, 그리고 통합하고 확장하고 자동화하고 우리가 혁신까지 이뤄내고 그리고 기술까지 종속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획을 했고, 이 기획된 결과로 ERP10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단 2년 만에 5,600억 하는 그런 사업들을 현재 진행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실은 저희가 이 ERP10이 더 나아가서 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이제 저희가 날개를 펼치고 국산 ERP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더 좋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ERP10이 다양한 이런 기술 인증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비종속성을 위해서 애니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애니 디바이스, 그리고 자바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자바 버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뭐 .NET, 뭐 JSP .NET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프론트, 백엔드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가 완벽한 자바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즈니스 기능으로서 차별성은 그룹사가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룹사가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통합 마스터 가점의 코드 체계가 굉장히 우리가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은 뭐 CI 레벨에서 뭔가 통합해서 코드를 관리하고 MA 레벨 회사 공장별로 그 통합 코드를 별도로 컨피그레이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통합 관리 시스템 관점에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드린 대로 우리가 실시간 원가, 그러니까 입출고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회계 쪽에도 전표를 반영하지만, 그리고 입출고가 발생됐을 때 CO에 우리가 자재 원장에도 반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국산 ERP와 달리 저희 ERP10은 관리회계라는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CO라고도 하죠. 그 CO라는 모듈에서 우리가 비용센터 회계, 표준원가를 구하기 위한 비용센터 회계, 그리고 자재원장, 그리고 제조원가, 그리고 수익성 분석, 그리고 손익센터 관리라는 그런 외산 ERP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편리하고 더 진화한 상태로 저희가 관리회계 모듈을 구현하고 있고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변화 관점에서 저희가 이미 ERP10은 다양한 모듈들을 가지고 있고요. 뭐 차별화된 모듈이라고 따지면 사실 관리회계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연결결산 시스템이 또 국내에서 더존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결결산도 EFIS 모듈이 기본 모듈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상장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부 통제, 내부회계 되게 중요하시죠. 그런 내부회계 시스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회계 관점에서 점점 좀 감사 기준이 더 고도화되고 있죠. ITGC 요즘 화두입니다. 그래서 저희 ERP10은 이미 CI라는 그런 시스템 관점에서 뭔가 로그를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그리고 권한 관리, 그리고 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통제가 완벽히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ITGC 관점인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사실 ERP10을 도입하시면 모든 리스크가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뭔가 관리해야 될 그런 내역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ERP10의
이런 기능들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얼마든지 좋은 기능들을 ERP10만 도입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 듀스 스튜디오라는 것들을 제공을 해서 기존보다 더 뭔가 구축 기간도 단축하고 비용도 절감하고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아주 범용적인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적용을 해서 기업들이 비용적으로 또는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별도로 유통과 관련된 우리가 혁신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분석하고 지원 활동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유통 이커머스 기업의 어떤 혁신 디지털 사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다면 차후에는 ERP10에 대한 부분까지도 되게 브로드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유통업계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을 요약을 하자면 어떤 대량의 SKU 관리가 필요하니까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와 그리고 팝업, 백화점, 로드샵 등 어떤 판매 채널이 되게 다양화됨에 따라서 그것으로 인한 이제 IT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뒤따라야 된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AI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사업 실적에 어떤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스템으로서의 ERP가 어떤 플랫폼으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RPA까지 업무에 적용을 해서 단순 반복 업무에 대한 로스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어떤 효율적인 부분, 업무에 대한 개선이 가능하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원가를 철저히 관리하고 어떤 시장의 판가를 선정을 하거나 예측을 해서 손익을 예측한다는 측면에서는 ERP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부장님께서 발표하시는 동안 질문을 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 고객사이신 것 같아요. 그 닉네임이 닉네임이 아니고 저희가 성함인데 성함 되게 특이하시지만 질문이 좋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소매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저희 고객사이세요. 회계와 인사는 아이유를 쓰고 있고요. 매출과 영업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로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온라인과 매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매출을 확인하고 거래처에서 공급받은 아이템까지 통합해서 관리하고 싶습니다. ERP10으로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면 될까요? 네. 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 짧은 질문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세요. 그래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 건데요. 일단은 질문의 핵심만 파악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이커머스 그리고 우리 리테일러 거래처라고 하시는 게 아마도 리테일러 분들 같아요. 대형 리테일러. 실제로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관리하고 계시는 플랫폼이 있을 수도 있고 앞단에 이제 주문을 수집하는 별도의 OMS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ECM 같은 그런 사박내 샵니커 같은 시스템을 쓰실 건데요. 제가 아까 아마 다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ERP10에는 통합 주문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영업 모드에 이러한 주문들이 다 들어오고 물동 관리 그리고 매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얼마든지 많은 경험이 있고 자동화가 되고 그리고 그런 핫딜 같은 경우나 이런 불규칙한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RPA를 통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대형 리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대한제분 또는 뭐 특정 고객사 몇 군데가 있는데요. 직접 그런 뭐 이마트나 이런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EDI 사이트에 저희가 RPA 워커가 로그인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스크래핑 크롤링을 통해서 주문 데이터를 수집해서 ERP에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그들과의 정산 정보죠. 아까 매출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리테일러하고 매출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한테 출고한 거래 명세서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리테일러들이 매출한 기준의 마감 데이터를 가지고 하게 되겠죠. 이런 내역들도 저희가 EDI에서 해당 정보를 가져와서 우리의 출하 정보와 그리고 우리 리테일러의 EDI 정산 정보를 대사를 해서 뭔가 자동화해서 펀칭 작업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커머스와 관련돼서는 또 우리 채널 중에는 수수료 형태로 나가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커머스에 대한 정산 도 사실은 이 매출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골치 아픈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정산해주고 자동화할 수 있는지 많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나중에 저희가 직접 연락처를 주시면 방문을 드려서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기존 사례하고 딱 맞춤형으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처리하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이 있으신데요. 이 부분은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하고 좀 궤가 같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냥 질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상품 목록 정보를 ERP에서 멀티 디바이스로 바로 등록하여 판매 가능하거나 B2C, B2B, B2B2C 등 인입 채널별로 구매 이력이나 수불 현황 등을 자동으로 분류하여 구분할 수 있는지 를 물으셨고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번거롭게 각각의 별도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지 않고 한 번에 해결 가능할 것 같아서라고 궁금하다고 말씀을 남겨주셨거든요. 네네. 그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과 답변이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유사하긴 합니다. 유사한데 앞단에서는 뭔가 이렇게 외부에 있는 우리 주문에 대한 연계성 확보와 거래처와의 소통 관리죠. 데이터 소통 관리였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사실 ERP 측면에서 좀 따져보면은 ERP 측면에서 이런 다양한 채널과 동일한 품목이지만 우리가 유통에 대한 형태별로 우리가 조달과 그리고 판매에 대한 내역 그리고 손익을 구분화해서 어떻게 통합된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질문을 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기존 국산 ERP 저희 제품만 가지고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은 ERP RU에도 분명히 영업그룹, 그리고 코스트센터, 그리고 수주 유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이런 것들이 있는데 ERP10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영업 조직, 그러니까 세일즈 오가니제이션 측면에서 우리가 제품군별로 우리의 유통 채널별로 그리고 유통 채널별로 단가를 설정을 하거나 그리고 유통 채널별로 우리의 손익센터를 연결을 해서 실제로 우리 ERP 내에서 부서 조직,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한계성 있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가 영업 조직, 구매 조직을 세분화하고 이 세분화한 형태별로 비즈니스에 대한 성격별로 프로세스가 통제 관리할 수 있고 이런 조직의 설정에 의해서 시스템을 컨피그레이션하고 그리고 손익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RP10은 굉장히 뭔가 우리가 어떤 특정 우리 부서 인사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가 컨피그레이션 잡은 대로 결국 실시간 원가와 손익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결산 체계를 우리가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통합된 관리 시스템으로 적용할 수 있게 이미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방문해서 상담 드리면 그쪽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유통 비즈니스의 핵심 솔루션인 ERP1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유통업계에 계신 우리 고객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유통업 요즘 사실은 상담을 많이 받거나 저희가 이제 사전 분석을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은 유통업체들이 제일 요구사항들이 다양하세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시고 되게 사실 판매에 대한 영향이 IT 환경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플랫폼 관점에서요. 그래서 저희 더존이 제가 ERP10을 소개해드리고 있지만요. 굉장히 많은 혁신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용 빅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공유 시스템 이러한 굉장한 혁신 시스템을 ERP10 그리고 더존이 갖고 있는 혁신 기술을 적용해서 많은 내역들을 우리 더존 비즈온이라는 한 채널을 이용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저희 전사적인 측면에서 지원 드리고 동역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데 가시지 마시고 그냥 더존에서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허정희 부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웨비나를 시청해주신 고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